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2년도 예산액은 471억 1,066만 4천 원이며 예산 현액은 555억 4,330만 9,98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78.4%인 435억 4,055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19.1%인 106억 2,487만 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567만 8,37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11억 4,219만 9,601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 전용 현황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922만 2천 원을 통신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운수업계 보조 사업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월은 운수업계 보조 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99억 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92월 내역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의 3건 4억 4,363만 830원을 492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2월은 2건으로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7,314만 3,820원과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 810만 4,200원을 2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보조회 33개 사업에 11억 4,219만 9,601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7,72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21억 8,282만 6,46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6%인 20억 9,726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3.9%인 8,556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전용 현황입니다. 통계목 정정으로의 인력 운영비관 4,903만 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월, 사구이월, 계속비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불법 주차장 단속의 5개 사업에 8,556만 2,86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6,48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0만 5,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9만 4,8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네. 일단 결산 검사 의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고요.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 결산 세입이 21년 결산 잉여금이 22년 결산 세입에 정확하게 항목적으로 들어가였어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 징수 결정액이 지금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적혀 있다고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잉여금 2억 9,900에 대해서 2월금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순세계 잉여금에다 모든 징수 결정액을 넣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도 지금 이제 과태료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과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세 개년 세입 예산하고 수납액을 봤는데 지금 이제 예산에 대해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게 이제 수납액에 비해서 과소하게 세입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세입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책정을 해서 결정액보다 작지 않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 네. 혹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세입을 계상을 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청 홍관표입니다. 저희가 보통 3년치를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금액, 징수한 그 금액을 해서 저가 평균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가 어떤 때는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적게 발생해 있는 상황이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히 더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액이 한 4억이면 실제 수납액이 한 9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는 그럼 작년도라고 하면 안 되죠. 21년도 대비해서 그럼 22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1년도의 과태료가 22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올해 당해년도에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도 있지만은 전년도 해서 21년도, 20년도 그 전년도에 있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징수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차를 팔고 사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징수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그럼 담당을 하나요? 저희 지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는 계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특별회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22년도 21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4억 원인데 미수납액은 12억 원에 달하는 게 맞죠? 네, 지도팀 네 맞습니다. 그 세외 수입에서 12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거의 과태료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있는 수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두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지금 공영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하고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확인 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대부분이 과태료 아닌가요?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예. 과태료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미수납 사유를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쨌든 비중이 제일 높고 미수납액이요. 그다음 납세 태만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를 그때 내지 않는 시민들 때문에 이 세외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징수 대책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1년을 계약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우편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발송을 해서 압류 들어간다는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차 사고 팔 때 그때 그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를 남의 파고 살 때 이전할 때 그거를 내야지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징수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차를 10년 정도 이용하고 팔면 그때까지도 과태료는 다 그대로 있는 건가요? 네, 과태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안 낸 금액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를 기간 동안을 안 내면 얼마를 안 내면 그게 압류가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해서 사실통보소 한 기간하고 해서 그다음에 본세를 한 달 있다가 한 30일 정도 하고 최종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압류 통지서를 그분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네, 60일 정도. 근데 이게 실제로 압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량에다가 압류를 거는 겁니다. 근데 압류를 걸린 채로 그냥 생활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어떨 때 지장이 생기는 건가요? 지장은 이제 보통 폐차를 하거나 이거를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제 그 차를 그러니까 팔고 양도할 때 그때 이제 그게 드러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 와서 그 과태료 그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차를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용한다고 하면 10년 전 과태료도 10년 뒤에 내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이제 지체상환비는 해갖고요. 그 퍼센트가 있어서 그 금액을 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된 네. 것에 대한 네. 그것도 만약에 4만 원이 되게 되면 최고치를 해서 지체상환비에서 제가 한 7만 2,060원 얼마 그 최종 금액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년이 지나면은 4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특별히 이거 주차장 과태료를 주정차 과태료를 빨리 걷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그 소액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 통장 압류라든지 뭐 그런 압류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야지만이 통장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는 그 정도 선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사고 팔 때 아니면 폐차할 때 그때 해서 그 금액을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차를 할 때 그 공식적인 폐차가 아니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버리는 사람 외에는 무조건 어쨌든 몇 년이 지나도 과태료는 납부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차를 버리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는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무단 방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저희가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뭐 압류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일반 생활을 할 때 그 크게 불편을 끼치는 지점들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과태료를 잊어버리고 이제 또 안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요즘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검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아직 시스템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도 뭐 구축할 지금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 고지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니까 이걸 과다하게 이것도 일종의 징세인데 이 과태료 같은 게 재산과 상관없이 똑같이 부여되는 징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갔는데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수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CCTV나 이렇게 자꾸 하는 것들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또 과태료만 매기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 주차장 특별 회계는 지금 예산 대비 거의 지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출은 네, 저희 이제 불법 주정차 그쪽에 해서 주차장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는 예산도 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런 포함 뭐 보수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 안전 표지판 같은 거 보수라든지 그 연간 단가로 해서 거기에도 포함하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면에 공영 주차장이 신설이 돼 있죠? 네. 네, 대덕면 내리.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저번에도 예,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해왔는데 무인관제 시스템 올해부터 직영으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용을 좀 안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요금을 받다 보니까요. 그럼 뭐 거기를 단속을 해야 이용을 해야 되나? 이용을 주차 일단은- 요금이 네. 발생이 되니까 시민들이 다른 데다 좀 대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예,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닌 요금이 곳들. 비싼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당 30분당 얼마죠, 팀장님? 500원이요. 500원. 500원이죠. 네. 뭐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는 이용이 좀 떨어지는지. 공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점입니다. 공영 주차장 공도 저류지 예. 저기 유료로 한 이후부터는 자리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남아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는 주차 단속을 좀 더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공도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 황기태 의원님도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차장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도 앞쪽에 그 예전에 사용하던 공영 주차장이 이제 그 협의를 했던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야구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그 주차 타워 건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좀 주차장을 좀 넓혀 보시는 건 좀 어떤가 해서. 또 혹시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세요? 예, 그 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그 어린이공원 바로 앞에 건물식 예, 건물에 그때 그 야구장이 있는 데인데 그 불이 난 데 있죠. 그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예, 예, 예. 말씀 한번.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네네. 그 중앙공원 앞에 있는 그 건물식 주차장은 사유 시설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요. 근데 사유 시설인데 저희가 뭐 주차 시설을 거의 임대해서 뭐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요청이 좀 그 우리 상가 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차 시설이 있는데 저는 주차 시설 외에 그 뭐 이렇게 사용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과태료 나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차 시설이 있는데 주차 시설 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내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 근데 그 저번에 한번 가서 방문해서 그 주차 시설도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리가 그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 아양동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오래전서부터 이 계획을 잡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진행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아양동 공유주차장은 지금 지작물 보상 협의 중에 있어요. 지작물 보상 협의요. 보상 협의. 예, 예. 아니 보상 협의를 이게 오랫동안 하나요? 예, 거기 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지금 토지 보상은 작년에 걸쳐서 완료를 했고요. 그 지작물 보상이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작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지금 한 그 쌍포차는 긍정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하는데 좀 기간을 달라 그래 가지고 기간을 좀 주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른 포차는 두 분이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 소유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열쇠 가게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나가려고 이제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할 의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탁이나 수용 재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수용 재결 후에도 철거가 안 되면 명도 소송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최초에 지금 그 아양동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최초는 설계는 2000년 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2023년도인데 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중간에 그 소유자 그 무허가 건물 하시는 분들이 한 2년 정도는 좀 생계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지작물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재 전 그 교통정책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일이 추진돼 가지고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정도 되면 시간이 꽤 흐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에서 너무 조금 무허가 건물에 관련된 보상 문제를 조금 그 뭐랄까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조금 좀 그 너무 더딘감이 있는 게 너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되느냐고 계속 아우성거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최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강행해서 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좀 그 위험성이 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거기를 통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도 그 문제를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자꾸만 제 생각에 빨리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안에 되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